근데 저는 항상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고 더 투자할지도 계속 그렇지만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1, 2년 하는 거 아니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가 놀랐던 게 작년에 진짜 2022년 하반기에 정말 전저점을 찍은 게 이제 확인됐잖아요. 한 번. 그랬을 때 매물이 진짜 좋은 데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 한두 개 물건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째려보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네. 완만한, 느리게 가는 이 하락장, 연착륙, 이렇게 분위기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꾸준히 갈 수 있어서, 네. 이럴 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그쵸. 굴곡이 크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회에서 급하신 분들이 한두 개 물건 정말 눈먼 물건이라고 하죠.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경매 너무 좋죠. 요번에 경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차도 경매 얘기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시중보다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연 1억 싸게 받을 수 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낙찰을? 그럼 지금 그런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경린인데. 경린이어도 네. 고가 낙찰만 아니면 병아리처럼 입찰가를 높게 쓰지만 않으면 지금 네.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오히려 메리트 있고 솔직히 다주택자 아니고 채수가 별로 안 되고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 이 사람들은 경매로 하면 너무 좋은 게 지금 다주택자들 취등록세 중과 완화 안 해줬잖아요. 못 움직여, 묶여있어. 이러고 있어. 그 사람 묶여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지. 나는 저 같은 경우 다주택자로 들어가려고 하면 취등록세 12%뺀 나머지에서도 수익이 나는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수익 나는 구간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블로그 통해서 또는 메디테라님 유튜브를 통해서 뭐 대략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우리 흐랭이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위기 뜨겁지도 않아. 그렇다고 막 얼어붙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느낌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23년도 상반기에 강남 쪽에 서울의 강남 쪽에서 먼저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좀 에너지를 어느 정도 키워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 6월 이후 6월까지는 강남 쪽, 강남 3구, 4구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뜨거웠어요. 특히나 이제 송파가 가장 앞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좋은 건 송파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초 강남, 뭐 강동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5, 6월 달 지나서 이제 양천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물이 이렇게 조금 퍼져나가고 그런 분위기였다가 예. 6월, 7월 이때쯤 돼서 나서 에너지가 조금 줄기 시작해요. 그게 그 연초에 나타났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매수세가 확 붙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하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서 호가가 점점점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작년 전저점이 뭐 엘리트 기준으로 잠실 엘리트 기준으로 18억까지 빠졌었거든요. 작년 전저점이 30평대 기준. 근데 그게 한 3, 4월, 5월 달쯤 됐을 때 23억, 24억을 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6억 갭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뜨겁게 거래가 됐었는데 호가가 그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24억 대니까 이전에 전고점이 28억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계속 더 올라갈까? 그리고 약간 그 가격 주고 사기에는 너무 좀 뒤돌아봤더니 18억, 막 20억 이런 거 있는데. 잠깐인데 지각비가 5억?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빨랐어요. 진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성남 수정구의 상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1월에 갔는데 급매 없다고, 늦었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스는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늦는 뉴스는 3, 4개월, 좀 빠르다 싶은 뉴스는 2, 3개월 차이가 있어요. 막 한참 뜨거울 때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 막 뜨거워서 정리되는 분위기에 뭐 매물이 없다, 급매물 소진됐다, 뭐 집값 날라간다,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되게 많이 늦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은
그 강남의 뜨거웠던 열기가 강북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강북에서도 에너지가 지금 너무 작아요. 사실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가장 바닥에 저점을 찍었던 시기가 2012년인데 그 거래량에도 올해 거래량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래량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수준이 올해 수준인데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가 뭐 크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게 거래량이 너무 작은 거지. 그래서 강북 쪽의 에너지도요. 마용성 이외에 크게 뭐 번져나가지 않았어요. 요새 또 크게 많이 나왔던 게 미미삼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미삼이 가운데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미미삼 위에 이제 재건축 그쪽 부지여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눈여겨보는 건데 거기가 4억대 막까지 나왔었대요. 20평대가. 근데 그게 지금은 올라서 5억대, 6억대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게 완전 가격이 메리트 있게 떨어진 물건만 사람들이 핀셋처럼 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지돼 오다가 그 거래량마저도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폭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네, 한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거래량에 비해 지금 하반기에 나타나는 9월달, 10월달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잖아요. 2, 3개월 걸리니까 거래량은.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거의 잘 나와야 3분의 2, 못 나오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다시 급감했어요. 대신에 전세 거래량은 완전 지금 뭐 역전세 하반기에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제 역전세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요, 전세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가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내가 2년 전에 진짜 고점 전세가를 받았던 사람은 역전세가 나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되겠지만 이전에 전세가도 저점을 찍었던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올랐고 지방 같은 경우 조금 큰 도시는 5천 그리고 작은 도시는 뭐 1, 2천 정도 회복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준비해 주신 장표를 보면서 네네네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거래량이거든요. 네. 전국 거래량 이게 4월 월별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네. 월별로 가져왔을 때 지금 4월의 분위기가 제일 좋았어요. 뭐 12월 달부터 좋아진 데도 있고 1, 2월 달부터 좋아진 데도 있는데 대부분 통계가 지금 뾰족하게 막 그때그때 현장을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4월 달, 5월 달이 가장 분위기 좋은 걸로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나타나는 걸로 보면 세종이 원래 거래 비율이 낮았었단 말이에요. 100%가 안 됐었어요. 월평균 거래량에. 근데 매매 거래량이 128%로 높았어요. 세종이. 근데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셔야 될 건 거래 비율보다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거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 거래 비율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월평균 거래 비율. 128%라는 게 어떤 의미죠? 만약에 지난달에 100건 거래됐는데 이번에 128건이 거래됐으면 128.7 정도가 되겠죠? 아, 그럼 전월 대비 기준인 네, 그 거예요? 전월 대비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부동산 지인데 전월 대비도 있지만 그 해마다 그 월마다 그 계절마다 그 월평균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이 거래 비율이 128%로 4월에 좋았잖아요. 충남이 76%예요. 지방은 그래도 세종은 특별시라서 특별하니까 얘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세종이 457건, 충남이 1834건이에요. 서울 저 밑에 3000건 있고 48.4%예요. 네. 4월에도. 네. 근데 5월에 세종이 120%, 충북이 88% 좋아졌죠. 70%보다 80%로 좋아졌잖아요. 대신에 거래량은 오히려 좀 줄었고 전북이 오히려 좋아져서 올라왔고 근데 상위권의 거래 비율이 좋은 거래가 좋아지는 애들을 위주로 볼 거예요. 서울은 어때요? 46%로 별로 그게 좋지 않죠. 네. 4월에도. 네.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니고 일부 지역, 일부 단지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뉴스에서 크게 자극적으로 나왔었던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도 128%, 120%, 85%로 거래량이 줄죠. 6월 달 되니까.
그리고 5월 달에 80% 보였던 애들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70%로 줄었어요. 지방이 좋은 애들도. 네. 그러고 나서 7월이 되면 세종이 없어졌죠. 세종이 60%로 확 줄었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90%로 올라왔고 80%. 그러면서 이제 지역이 바뀌었다는 느낌이죠. 좋았던 지역이 이제 내려가고 힘을 못 썼던 애들이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그 다음 차례가 된 거지. 지역이 바뀌면서. 다음 차례 됐는데 그 에너지가 100%를 넘을 정도는 아니고 90에서 80% 정도로 유지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먼저 오를 애는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례 지역들이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8월에 충북이 98.6%, 세종이 94.4%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9월에 세종이 90%, 충북이 76%, 73%로 어때요?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완만하게 약간 네. 천천히 그러니까 뾰족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확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거래량이 어차피 올라온 것 자체도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올라왔다가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23년도 상반기에 에너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수도권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 역량을 가장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뾰족하게 본다고 하면 서울로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서울의 지금 거래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23년도가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23년도 거래량 늘어났다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10년치를 갖고 왔는데 10년치로 봤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미미하죠.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거래량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같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집주인이야.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집에 내놓은 내가 10개 갖고 있어. 몇 개 내놓으실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잘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매물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전에 매물량을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좀 되니까 이제라도 팔아볼까 하면서 너도 나도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막 집값이 진짜 막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아서 나는 집 나중에 갖고 있다 나중에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뉴스에서는 매도자랑 매수자랑 줄다리기 하고 힘겨루기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매도자분이 그렇다는 건 조금 자기가 시기를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진짜 안 팔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뻗댕기다가는. 아. 뭐 밀당도 잘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렇고 전세는 반대예요. 이전에 10년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그러네요. 뾰족하게 확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이게 10,000건이잖아요. 한 줄에. 10,000건인데 이게 몇천 건이 이렇게 확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증거고 매물량은 어때요? 2022년 하반기에 최대 개수를 찍고 이거는 정말 급락했잖아요. 매물량이. 전세로 가자 이런 느낌이네요. 매매보다는. 그러니까 매물량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어서 이제는 거의 진짜 이전에 집계했던 거에 바닥 수준에 거의 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매물량을 볼 수 있게 이걸 캡처를 또 해왔어요. 봐보세요. 매매는 매물량이 73,000건이에요. 거래는 2,800이야.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그죠? 제가 산수가 좀 약해가지고. 많이 납니다. 3,000 건 대비 7만 건이면 얼마예요? 물건 막 10개 넘게 나와 있는데 5%가 안 되죠. 한 25개 정도 물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1개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에요. 매매는. 전세는 어떠냐? 매물이 46,000인데 거래는 15,000이 돼요. 그러면 약 한 뭐 한 30 몇 %가 뭐. 네네. 그러면 한 3-4건 시중에 나가면 서울은 전세가 한 3-4개 정도 나와 있을 때 그중에 내가 1개를 거래하는 비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25개 중에 1개 거래되는 거랑 4개 중에 1개 거래되는 거랑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강남 지역은 지금 좀 전세 매물이나 뭐 이런 쪽에 매물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강북 쪽으로 하반기에 에너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마포 쪽으로 가면 월세 없고요. 전세도 1-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사철 되니까 차츰차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져가지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직 매매 분위기는 강남 쪽, 강동구 쪽은 호가가 붙어서 조금 뭐랄까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라면 마포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면 빨리 사야 돼. 아직까지도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예요. 마포 사요? 마포 좀 기다리시는 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후에 지금 보시면 또 올해 하반기에 특징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또 매물량 그 공급 부족하다. 3년 후에 공급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9.16 공급 대책 나왔잖아요. 근데 까보니까 어때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없고 이후에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없는 건 너무도 명확하고 인허가 뭐 안 나오는 거. 지금 또 설레발 치는 건 문제는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한 거지 지금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입주장에 막 사람들이 전세가가 흔들리고 매매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막 입주장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번에 원베일리 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반포 원베일리 8월 입주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포 아노일스 어쨌든 이름도 엄청 그래요. 개포동에 그 개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돼서 이번에 입주장이 11월 달에 있거든요.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매물이 많긴 많은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별로 없고 가격이 안 낮아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전에 전저점 있잖아요. 전세가격 전저점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가면 거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인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입주장에 새 아파트니까 뭐 걔는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요새 다 신축 좋아하고 뭐 매매 거래 안 하고 다 전세 가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럼 신축 빼고 그 옆에 신축이 들어오면 주 옆에 준신축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준신축들을 가봤어요. 그 옆에 있는 준신축들에도 전세 매물이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고 신축이랑 전세가를 똑같이 내놨는데도 걔도 안 떨어지고 얘도 안 떨어지고 전세가가 짱짱하게 가요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제 이후에 공급 물량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전세물 수요로 쫙 갈아타가지고 거기를 짱짱하게 받쳐주고 이제 또 한 번 시장이 변화하는구나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